자, 9월 첫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시 넘어가가지고 바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반도체 쪽 수급 가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좀 많았어요. 오픈 AI, 뭐 뉴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네. 오픈 AI 관련된 투자가 좀 격해지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돈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더번 코리아랑 K뱅크 네. 예비 심사 청구 또 통과돼서 관련된 종목군들 좀 급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 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머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굉장히 상향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뭐 LG엔솔이 33만에서 55만 원. 네. 나왔고, 그다음에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도 오늘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빗도리님이 LG화학 렛츠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LG화학이 초반부터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차 전지 말씀을 잘 해주셨다시피 오늘 코스피에서 2차 전지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LG엔솔이 2.3% 플러스 40만 원 근처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도 1.4%, 2.8%로 플러스 시작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초반에 40만 500원까지 올라갔네요. 국내 반도체는 좀 약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1% 플러스 0.9%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차 0.8% 마이너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도 2.3%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0.9%, 0.7% 플러스고요. 알테오젠 HLB는 0.1%, 0.5%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3천당 제약이 제일 좋은데 2% 플러스고 16만 1,200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오늘 실리콘2가 7.2% 플러스로 시작하는데 노무라에서 리포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 플러스로 가장 강하게 시작하고 있고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뭐 솔브레인 등등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1% 마이너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1.3% 마이너스고요. 보로노이드 1.7% 마이너스, 동진 세미캠, 테크윙 이런 애들도 1.8% 정도 마이너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 테마 혹은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에서부터 좀 이슈가 있었던 뭐 브리지텍, 뭐 인지소프트 요거 이제 K뱅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이제 AI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뭐 무리하게 쫓아가시거나 그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화장품,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갔었던 거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뭐 제 거에도 그거 다 정리 좀 해놓긴 했는데 네. 어쨌든 화장품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4, 5, 6, 7 요까지 기다가 갑자기 이전 4월달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발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실리콘투랑 코스메카 코리아가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의사에 좀 이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눌리다가 좀 올라가니까 뭐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데이터가 요번에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수출입 데이터 좋게 나오면 네. 데이터가 더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소비 시즌이 왔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 다 감안해 본다면은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차트적으로 박스권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쪽이랑 2차 전지 쪽이 움직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3.74%, LG화학이 3.42%, SDI가 2.82%. 역시나 이쪽도 최근에 조금 자리를 뭔가 잡으면서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라는 그런 기조로 갔는데 요번에 그 리포트는 좀 큰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는 완전 깎고 이제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목표 주가도 대거 올렸고, 특히나 지금 이제 외국
그 미국계에서도 미국 중심에서도 이 예탁원이나 이런 걸 보면 기술주들은 팔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은 사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까지 다 비교를 해본다면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바이오 쪽도 나쁘지가 않죠. 바이오 쪽. 그래서 유한양행 우선주가 또 오늘 올라가면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사이에 학회가 이벤트가 두 개 있습니다. 네. 폐암이랑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이슈들이 몰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출 데이터 기반 또 이제 리포트 기반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그에 따른 영향이 있는 쪽들 그런 쪽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초반부터 많이 밀립니다. 그렇죠? 거의 제일 많이 하락하는 섹터 중 하나고 하이닉스가 2%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16만 9,900원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고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도 2%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뭡니까? 코스피도 음전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저도 이거를 주말 내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일단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핀비즈 맵을 보면 대부분이 다 초록초록했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2.58% 상당히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네. 그거를 다 본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15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얘기는 즉슨 반도체로는 지금 수급을 안 준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좀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꽤 있었거든요. 사실상 더 밀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120불 전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매수세는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보시면 이게 선물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증시가 우리 이제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8월 23일부터 전거래일까지는 외국인이 수급 이탈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기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딱 차트를 켜서 보시면 얘네들도 똑같이 23일부터 28일까지 다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좀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수급들이 지금 2차 전지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조금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당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브로드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쯤에 또 이제 모바일 컨퍼런스 같은 이런 것도 큰 거 하나 IT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됐을 때 이제 그 젠슨왕의 또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는 관점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반도체를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 수출입 데이터 보시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아갔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너무 단기간에 이전처럼 뭐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시간의 룸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금 이제 2주지면은 추석 연휴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군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바이오랑 2차 전지는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포션으로 가져가도 되고 일단 반도체는 저는 근데 시장에서 반도체가 무너지면 지수 상단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에서 상당히 롱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아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간에 따른 부분에서 약간 좀 편차가 있는 거니까 뭐 하루 빠졌다고 뭐 반도체 뭐 언제부터 뭐 맨날 올랐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회 주면 그 나름대로 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화장품이 제일 좋고 그쵸? 한국 화장품 제조 10%, 코스메카 코리아 5.6%, VT 5.5%뭐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2차 전지주 특히 LG엔솔이 40만 6천 원까지 한 번에 올라와 버렸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예 죽으면서 2차 전지만 지금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센즈랩 이런 애들이 한 13%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고 그렇네요. 9월 달에도 딱히 이렇게 메가리가 별로 없네요. 자,
김장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사입니다. 초반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보랏빛 향기였던 것 같고요. 장밋빛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무슨 먹구름이 오는 건 아니지만 경계 내지는 생각할 것들은 몇 가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중립 이하입니다. 중립 이하. 알겠습니다. 중립 이하인데 전략을 얘기하기가 애매하죠. 그냥 홀드. 제가 저번에 드린 거 금요일날 그거 그대로. 그럼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많이 빠지면 사고요. 네. 많이 안 빠지면은 그 5일날 브로드컴. 그다음에 뭐지? 5일인가 6일인가 그 저기 뭡니까 고용 지표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 고용 지표든 브로드컴이든 그러니까 반도체 좋았던 게 이거 나빴던 게 있는데 좋았던 건 마벨이라는 회사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언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벨이라고 9% 올랐어요. 근데 그 비슷한 것이 시가총액 더 큰 브로드컴이 있거든요. 예, 그거 나오면은 그거는 파지티브해요. 근데 그거하고 엔비디아 주가 가는 거하고 마이크론 주가 가는 건 조금은 약간 디커플이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저는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그 넘버 나오고 이후에 좀 대처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테마로 보면은 2차 전지 쪽, 딥페이크 쪽 오늘도 살짝 가는 것 같고 M83이 딥페이크 쪽으로 빠집니까? 그냥 신규 상장에서 트레이딩 종목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CDS 팜, M83, 근데 뭐 딥페이크 쪽으로 이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네. 오늘 살짝 비가 오면서 태풍 및 장마 여기도 좀 가는 거. 뉴보텍 이런 종목들. 전혀 의미 없습니다. 몰라. 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뭐 눈에 띄는 게 크게는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재미없다라고 볼 이유가 없는 게 자 보세요. LG에너솔루션 우리가 이거 첫날부터 박스권 돌파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위치가 벌써 요거 돌파한 다음부터 샀어도 벌써 수익이 이따만큼 났습니다. 12%예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돌아섰죠. 이거 이제 돈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틀려졌다라는 거죠. 여기 뚫으면니까 얘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LG에너솔루션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55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턴이 이만큼이거든요. 이게 말이 55만 원이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게 완전 턴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수급적인 변화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시장에서 계속 한 목을 할 겁니다.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관심도가 일부 이제 반도체가 뭐 영원히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시작하자마자 이 수트립 데이터로 화장품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쪽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떨어지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관심 가는 것도 있고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수급이 2차 전지도 다 빨아들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변해 오고 있었던 거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군들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오케이 난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는 실적도 안 나오고 여긴 믿음이 안 가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계속 보든지 아니면 반도체를 모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재미없는 게 아니라 돈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철저하게 그냥 내가 우직하게 계속 이제 씨앗 뿌리고 농사 짓다 보면 결국엔 나이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군의 시속 게임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일단 BBIG 중에서는 BB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랑 배터리. 그래서 그쪽이 이게 핑퐁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의사결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너무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뭐 전혀 상관없는 날이겠지만 하락 종목 자체가 600개, 상승 종목 200개밖에 안 되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 거의 1000개, 상승 종목 500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오늘
화장품이랑 2차 전지 빼고는 크게 비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딱히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장이니까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화장품도 사실은 뭐 오늘 이렇게 뭐 5% 6%뭐 이렇게 오른다고는 하지만 이 전고점이랑 대비해서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도 이미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전고점 트라이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한 10,000원 정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남은 그런 상황이고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14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대로 내려와 가지고 아직은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오른 게 그 분위기를 그런-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음. 일단 오케이.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제 개장 때 조금 하시고 싶은 그 말씀. 일단 네, 그 증권가 리포트 테이크어웨이 하나 하고 아까 테이크어웨이. 네. 그 리포트 나온 게 있었는데 네. 그걸 바로 말씀 못 드린 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페이지 몇 페이지야? 예. 요거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현대차 우선주하고 괴리폭이 축소될 수 있다, 모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현대차하고 오늘도 다 빠지지만 우선주가 괴리폭이 축소되면 한 25% 정도 네. 할인율을 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 근데 이게 삼성전자처럼 우선주와 괴리가 확 줄어들 거 보지 마라. 현대차는 우선주가 많잖아요, 가지수가. 그러니까 스프레드된다. 뭐 그런 천천히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얘기 나온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원화 강세 속도에 따른 조선주 부담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었고요. 선조정받은 화장품 또는 음식료 중에 하반기 가시성 높은 거는 선별적 저가 매수 전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가 리포트에서 제가 테이크어웨이라는 게 제가 취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찝찝하다고 얘기 들은 건 이건데요. 그 마이크론이 분기 말이 8월 달입니다. 6월, 7월, 8월. 헷갈리죠, 걔네들은. 네. 엔비디아도 7월까지 실적이 발표된 거잖아요. 8월까지 실적이 9월 달에 발표되잖아요. 근데 이제 분기 말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예전 같으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막 밀어내기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3위잖아요. 3위 업체가 분기 말에 8월 달에 좀 8월 달에 가격을 좀 유연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좋게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주일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마이크론 주가에 좀 이런 흐름인 거죠. 전주에 지난주에 필반이 1.3% 빠졌거든요. 네. 예, 엔비디아 7.7% 빠지고 TSMC는 플러스고 마이크론 6.4고 반도체가 마이너스 1.3인데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는 마이너스 폭이 여전히 크다는 거예요. 요 끝에 있는 거는 7월 10일 날 엔비디아가 고점일 때 136불일 때 대비했을 때 여전히 10% 이상 빠진 상태가 이런 거고요. 요 중간에 있는 건 뭐죠? 중간에 있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전에 그 레벨인데 경기 침체 있기 전으로 다 회복했죠. 그런데 마이크론하고 반도체 장비는 회복이 안 됐잖아요. 한국은 요거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왜 그러면 언더 됐을까라고 봤을 때 요 판매를 좀 가격을 좀 낮추어서 판매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요거를 와치를 해서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일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리포트 나온 거 제가 못 가져왔는데 뭐가 네. 나왔냐면은, 제가 이 회사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회사 그렇게 트래킹하진 않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퓨어 스토리지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넷앱 또는 넷앱이라고 있어요. 넷앱, 퓨어 스토리지 다 이제 대충 200억 불 정도 시장되는 거니까 네. 미국에서는 엄청 큰 주식은 아니고요. 스토리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낸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네. 이 넷앱이라는 회사가 금요일 날은 올랐습니다만은 그 전날 아주 폭락을 했거든요. 9% 빠지고 지난주 빠졌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낸드를 향후 3분기 동안 구매할 걸 다 구매했다. 그러니까 향후 3분기 동안 구매할 거를 한 번에 다 구매를 그 했다.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리포트가 나오진 않아서 정확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수요가 급박했는가.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구체적인 팔로우업은 없고 이런 코멘트를 했다는 게 나왔어요. 넷앱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넷앱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거보다 좀 작지만은 그 아까 퓨어 스토리지라는 회사도 비슷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좀 뭐랄까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수요의 하락에 대해서. 그것이 마이크론한테는 얘네들의 고객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일단 읽혀집니다. 이게 네.
원인 분석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파만파가 있을 것인지 단기적인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건데 이거 봅시다. 반도체 수출 금액 지수하고 물량 지수 8월 달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11.4% 나왔죠? 네. 나쁘지 않게 나왔잖아요. 근데 두드러진 거는 화장품 정도는 두드러진 거 맞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여전히 38.8%인가? 이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38% 증가된 걸로 내가 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전월 50몇 프로보다는 내려갔다. 그로스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 금액 지수하고 물량 지수가 있는데 물량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Y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가 이때도 있고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액 지수가 동행하거나 약간 후행하거나 거의 동행했는데 지금 헷갈리는 건 뭐냐면 물량은 빠졌지만 금액은 뭐 38%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이거는 HBM의 고가 가격 때문에 물량은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 금액이 버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로스가 좀 슬로우 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리포트가 일부 나오기 시작했어요. Which is not so good. 그거는 일면 그대로 하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게 한 달 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여전히 재고는 낮고요. 재고 순환 지수도 아직은 잘 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엔비디아 말고 그 넌 HBM 쪽에서의 수요가 아주 세지 않으면은 이거는 결국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견이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한 퓨처 뭐 스토리지라든지 뭐라 그랬죠? 네네 이런 건 구체적으로 그런 코멘트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아마 마이크론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물론 미국이 장이 셌기 때문에 어저께는 올랐습니다만은 한국은 그걸 선반영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 거기까지가 제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그래프도 저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꺾이나? 약간 그렇게 자기장 바꾼 거 아니야. 이게 연도별 많아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쭈쭈쭈 이게 24년 거만 이렇게 길게 넣으면은 갑자기 꺾이 이게 24년이잖아. 이게 길게 하면은 그럴수록 높아서 그렇지. 쭉쭉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지. 한 달 치니까 모르는 거지만. 수출의 증가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저게 0까지 내려오고. 물량 지수. 이건 금액 지수는 이거고. 그러니까요. 예. 볼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볼륨. 예.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수급 한번 봐주실까요? 네, 뭐 수급은 좋지 않겠죠.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요. 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92억 원 매도, 그다음에 선물에서 4,746억 원 매도. 그래서 이제 2조 마이너스 2조에서 0주까지 올라왔는데 뭐 마이너스 4,700원 이렇게 팔아 버리면 뭐 순식간에 뭐 2조 수준까지 빠지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포트 확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 변화가 확 나타날 거고 지수 상단이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좀 쪼그라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기에 또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당분간 좀 시장을 쉬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끊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뭐 FOMC 이후에 뭐 다시 포트를 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그렇게까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뭐 저는 소부장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딱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보시면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둘은 저는 충분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아갔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당분간 좀 어려우면 매일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12월 중순부터 22년 중순부터 깔려 있는 수급이 23조예요. 23조. 작년 11월부터 해도 아직도 13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수급 이탈이 적어도 몇 조는 더 나오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외국인과 이런 수급 이탈이 나올 텐데 그걸 과연 받아줄까? 안 받아주고 있어요.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3일부터 이 전거래까지 수급 데이터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
매도가 매수량보다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반도체가 좋지 않는다는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뭐 수급적인 부분은 재미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전히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괴리를 클 거고 특정 산업만 뭔가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아예 그냥 LG엔솔하고 그 포스코홀딩스하고 SD하고 화학한테 그냥 확 쏠리네요. 퓨처엠이랑 얘네 빼고는 나머지 전멸입니다. 전멸 마이너스 0.6%부터 마이너스 4%까지. 와, 시가총액 상위주 진짜 전멸입니다. 진짜 전멸. 진짜 배터리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은 오늘 사실은 진짜 하락장 2% 이상 얻어맞는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배터리를 그래도 저가에서 좀 담았던 분은 오늘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4% 플러스로 17만 5,400원, 시총은 17조 2천억. 알테오젠은 반대로 16조 7천억으로 아까 2천억 차이 나서 알테오젠이 1등이었는데 갑자기 2차전지 치고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에코프로 BM한테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오늘은 진짜 2차전지 화장품 없으면은 아예 그냥 죽쓰는 장이네요. 나머지 종목들 다 떨어져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 오늘 신문 혹은 자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일정 간단하게 네. 좀 이것저것 그 우수리 떼고 좀 중요한 것만 들고 왔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휴장입니다. 미국장. 뭐 나머지 있긴 한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장이 휴장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결국엔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2차 전지랑 화장품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는 얘네들이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변수 포인트가 없잖아요. 변수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화요일에서는 이제 ISM 관련된 이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요것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일 날 졸트 나오니까 노동부에서 졸트 나오고 베이지북 나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하는 예정이 있고, 뭐 방산이라든 요런 이제 이벤트가 쭉 있긴 한데 그거 제가 좀 뺐어요. 그건 이제 클로징 벨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결국에는 이번 주는 노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컷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목요일날 ADP 나오고요. 우리나라 GDP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제 4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브로드컴 이제 반영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이제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실업자가 늘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이 용어가 IFA가 진짜 안 외워져요. 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는데 CES랑 얘가 잘 안 외워지는데, 금요일 날 또 뭐야? 네, 이제 3대 IT 박람회입니다. CES 연초에 있고요. 뭐 이제 MWC 이전에 했죠. 그다음에 IFA가 하니까 요거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고, 요 사이에 또 이제 애플 그거 이제 이벤트 다음 주인가요? 그건 다음 네, 주. 그거 다음 9일 주. 그거 기대감도 이제 나올 거니까 어쨌든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S랑 MWC는 저는 많이 다뤘었는데 IFA는 처음 네, 많이 알려지진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입이 잘 안 익어요. 근데 3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3대 박람회라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국제 가전 이게 옛날에 굉장히 박람회네요. 유명했어요. IFA가. 이제 요즘에 상대적으로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9월달에 행사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 가전 행사에 있습니다. 우리 냉장고 파는 가전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퍼니처 뭔 것 같네요. 그렇게 하는데 가구 파는 데가 아니라고. 가구는 아니고 유명합니다.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는. 산업박람회. 산업박람회. 가전이랑 전혀 상관없네. 인터내셔널레 funk아스톨러냉 베를린. 독일어잖아, 독일어. 뭐 이거는 그거네. 영어가 아니네요. 아예. 오, 발음 왜 이렇게 좋아요? 몰라요. 배웠어요? 아니요. 그냥 헛소리 한 건데.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뭔가 결투돼 보였어요. 써진 대로 읽은 거예요. 써진 대로.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용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번 주 저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는데 사실 추석 전주라서
뭐 저런 거를 뭐 지켜보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조금 한산할 것 같아요. 뭐 그쵸? 그럴 확률이 높죠. 예. 음. 뭐 이때까지 그렇긴 했으니까. 김장훈 본부장님도 한산할 수도 있고 요동칠 수도 있고 요동칠 잘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는 요동 안 치더라도 다음 주는 요동칠 수도 있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제가 모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방향을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점 매수를 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그걸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다 각자 의견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금경에 금리 인하는 9월달에 시작하고 맞죠? 맞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9월달에 시작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없죠 이 세상에. 근데 이제 50bp는 아니죠. 50bp는 이제 물 건너간 건 아니지만 30% 이하라고 하니까 네. 경기 침체는 당분간 없다. 당분간 없다. 라고 주식시장은 반영했다고 봅니다. 네, GDP도 나오고 PC 넘어갈게요. 비농업 나오는 게 주고 비농업이 아까 그 연속 실업자 그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나오는 것 중에서는 그 비농업이 한 16만 명 가까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전월달에 아마 10만 원 초반이었는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엊그저께 말한 것처럼 장기적인 흐름은 10만 명 이하지만은 시장은 한 12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지난달에 4.25 나왔잖아요. 높게 나왔는데 다시 약간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 트렌드가 다음 주 넘어갈 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기 침체를 완전히 잊어도 될까? 라고 봤을 때 대부분 현재 기준 한 80% 이상이 경기 침체 완전히 잊어도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30% 봤는데 경기 침체 잠깐 이쪽이 잠깐 있어? 라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흔들리긴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두 가지를 좀 걔는 와치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가인데요. 그다음에 10년물, 2년물 역전의 정사가 두 가지인데 유가가 지난주에 75불에서 73불도 내려갔고 7월 31일 제가 앞으로도 계속 7월 30일 얘기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기 전에가 7월 말일입니다. 그때 당시 때보다는 많이 빠졌죠 유가가.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간 거는 그 감산을 예정대로 한다 해서 공급 사이드 이슈이기 때문에 수요 사이드 이슈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만약에 70달러를 내려가서 만약에 68달러 전까지 내려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글로벌 수요가 의미 있는 둔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공급 사이드 특별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요 사이드가 온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보거든요. 수요가 좋으면 73% 내려간 거 다시 80% 갈 수도 있고 그 정도 아니면은 빠지질 않고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의미 있게 여기서 만약에 5% 10% 빠진다. 5% 이상 빠지면은 그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고요. 글로벌 수요가 의미 있게 둔화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 2년물 국채 역전을 보면은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3.909, 제가 일요일 날 칠 때는 3.909였어요. 2년물이 3.919로서 거의 붙었습니다. 이게 역전돼 가지고 상태가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7월 31일 날 경기 침체 우려가 없었을 때 차이가 23bp 역전 상태였는데 오르륵 줄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정상화되면은 과거 패턴대로 보면 이게 과거 패턴이라는 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고 당연히 패턴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경계감 내지는 참조를 할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과거에 이게 역전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것이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에 그리고 나서 2개월에서 6개월 주에 경기 침체가 얕건 깊건 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2001년, 2007년, 2020년 이건 다들 기억하실 거고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치부하면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1990년대도 있었던데 저는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증권에서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가 얕게 가되고 다시 반등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한번 침체는 시작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게 20% 찌꺼기 남은 것을 제로로 할 것인지 올해 말 정도에 그리고 내년부터 확 할 것인지 그건 맞고 그럴지 여부는 저는 20%는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얘기인데 지금 그 리스크 에피타이트, 리스크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만큼 반영됐는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금이 많이 올랐죠. 물론 금요일날 금은 많이 빠졌습니다. 1.3%, 2,527인데 선물 기준으로 7월 31일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전에 대비했을 때 2.2% 오른 상태입니다. S&P 500가 금요일날 1% 넘게 올라서 지금 2.3% 동기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비슷하죠. 금과
S&P 500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것이 충분히 리스크 온을 하려는 심정의 반영인지 그러려면 S&P 500도 더 올라가고 금이 좀 빠지면 되겠는데 물론 금에는 환율도 있고 유가도 달러도 있기 때문에 이거 변수만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충분한 리스크 온인지 아님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온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참 말을 하기 좀 애매한데요. 9월달 미국 주식 수익률은 최근에 한 4년간은 항상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특이한 그때그때 이슈가 있고요. 지금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수는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넓혀서 2000년 이후부터 20몇 년간은 올라간 것도 있어요. 당연히.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게 충분한 리스크가 되려면 리스크 온이 되려면은 뭔가 더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가는 더 빠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70불 이하면 그 정도로 일단 한 켠에 한 20% 정도 남겨놓고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챙겨봐야 될 그런 분위기 캐치용으로 챙겨봐야 될 것들이 꽤 많네요. 자, 장원 본부장님. 네. 네. 요거 이제 논란의 주제를 꺼내야 되는 게 꺼내주세요. 금투세 아, 이후에 어차피. 불발 합의 불발. 요거 일단 타격 크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이에퍼가 뭔지 아세요? 네? 다이에퍼. 다이에퍼가 뭐죠? 다 어퍼가 그거 아니고 어. 다이에퍼 영어 단어 그거 관련해서 기저귀. 오이 아시네. 애도 안 켜본 사람이 다이에퍼라고. 오후에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연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어쨌든 요 금투세, 이것도 이제 투심에는 좀 안 좋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네. 뭐 지금이 아니라 또 이제 뭐 바꾼다라고 하는데 뭐 그 바꿔봐야 뭐 얼마나 바꾸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있었으니까 뭐 이거는 오늘 시황에는 좀 엮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9월달 안 좋은 거 조금 더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좀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 시즌에다가 뭐 이제 운용사들 좀 청산하는 시기도 좀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달이 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9월 10월 요때는 또 추석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9월 그때 이 9월에 만약에 사야 되면은 9월 초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좀 스윙으로 본다면 떨어질 때 계속 사서 모으는 게 낫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나는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기회비용을 노리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제 9월 말 10월 초쯤에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산자부에서 11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봤는데, 네. 어쨌든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반전이 나온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화장품이고, 그게 9월 10일 날 아마 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뭐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도 막 데이터들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어디가 좋아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HS 코드가 있습니다. 뭐 그걸 한번 쳐서 보시면 확실히 이제 데이터 넘버가 좀 나오니까, 그게 또 기간이 지나면 안 나와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 잠정 데이터는 지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시기에 빠르게 다음 데이터 나오기 전에 해놓으셔서 기록을 해놔야 그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저는 요 기사 요거 이제 제 신문으로는 안 들고 오고, 네.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 요거 제목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억 달러 투자 논의하는 거,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돼서 투자를 막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은 인풋이 크고 아웃풋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얘네들이 이걸 투자를 할까라는 부분이 이제 거시적인 부분,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덩어리가 큰 기업들이 네. 특정 부분에 돈을 넣는다라는 거는 자기네 규모에 맞는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골목 상권 먹으려고 돈 풀기 시작하면 못 먹겠어요?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겠어요? 인풋 대비, 그들이 신경 쓰는 거 대비 아웃풋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은 큰 산업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사업의 규모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엔비디아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전만큼 탄력도가 나오지는 않겠죠. 한번 시세가 흘렀고 이 희비교차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기관들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 지금 당장 엄청난 뭐 피크아웃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특정 부분에서의 기회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주가 아니죠. 주식이 주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박살 나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M7 내에서의 좀 이런 좀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네. 뭐 어쨌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이 움직이려면 IT 쪽이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야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증시가 생각보다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부분에서 반도체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모아가는 전략 대신에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데 직전 그 최고점 요번에 나왔던 최고점을 단기간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전처럼 블랙 먼데이 때도 제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요라고 해서 고가권에서 팔자고 해서 팔았잖아요. 거기서 다시 눌림목 매수를 하는 거예요. 눌림목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아가다가 이제 일정 라인 올라가서 좀 이제 뭐 좀 부담스럽다면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윙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좀 내용들이 제가 모건스니는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요것도 있습니다. 요 이제 이 기사 내용이 타이틀이 성공하면 말 그대로 대박. 한미일 본격 경쟁이 시작됐다는데 LG 엔솔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이 파이 46파이 관련된 부분 4680 부분에서 LG 엔솔이 굉장히 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게 네. 테슬라에 다 납품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리고 또 기사가 또 이거 하나 또 재밌는 게 나왔는데 2차 전지 괜히 팔았네. 개미만 8월 달에 손실 봤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올라갈 때 오히려 이렇게 개인들이 파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그건 있어요.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제가 2차 전지 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P와 Q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아직까지 캐즘 구간이 끝나지 않았다. 요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10일에 제가 10일에 이제 대선 토론 관련돼 있잖아요. 그거 부분에서 보면 테마적인 순환매가 돌 수 있고 테슬라 쪽으로 서학개미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 기간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올해 제일 많이 판 게 2차 전지인데 거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에는 충분히 이런 변곡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의미 있게 수급 들어오고 좀 변동성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했었잖아요. 2차 전지 이거 이렇게 뚫으면 요건 좀 뭔가 연속성이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도 BBIG 쪽은 분명히 이벤트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I랑 G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I는 개인들이 인터넷 게임. 인터넷 쪽은 특히나 네이버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긴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그 많은 물량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는 좀 물음표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BB 쪽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쏠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다른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민을 확실히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건 뭐 오늘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거기서 의사결정 잘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SK 그 배터리 쪽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도 네. 지금 미국을 다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회사에서 결정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저기 공장을 뭐 중지하고 다시 뭐 좀 딜레이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3개월째 지금 간다고 했다가 준비했다가 다시 짐 풀고 중요한 거죠. 또 간다고 했다가 짐 풀고.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네, 다다음 주에 또 다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국의 마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마벨. 네, 마벨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안 가졌나 보네. 네. 오해 얘기하고. 음. 그 9% 오른 주식이 두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 반도체에서 마벨하고 네. 그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데이터 인프라니까 인텔이 9% 넘게 올랐어요. 인텔이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분산한다.
분사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는 뭐 다른 변수가 많으니까 영향을 특별히 더 준다 안 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이런 쪽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인텔이 힘들어서 파운드리를 분사하면은 두 가지 측면이죠. 파운드리 분사해서 결국은 팔아 제끼는 것이냐, 아니면 서포트를 누군가 어떤 형식으로 더 받아낼 뭔가 정치적 그런 그걸 변수를 고려한 액션이냐. 아직 블룸버그 뉴스지 회사가 인정 안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서포트를 받는다면은 삼성한테는 뭐 특별히 좋을 건 없죠. 하지만 지금 스트러글링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 스트러글링 하고 돼. 우리도 쉽지 않은데 좀 너는 귀찮게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며칠 사이에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뉴스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뭐 중립적인 거고 다른 게 워낙 크니까 근데 인텔이 그렇게 됐다는 거 지금은 뭐 아까 말한 그런 다른 주식의 커멘트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한켠에 삼성을 만약에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신다면 인텔의 임팩트도 한편에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벨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기사가 있네요. 네. 한국경제에서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죠? 제목을 써놨는데 네네. 내용이 뭐냐면 엔비디아 다음은 여기다. JP 모건이 엔비디아 수익 실현하고 다음 거 넘어가는 것 중 하나로 반도체 솔루션 업체 마벨 테크놀로지를 꼽았다. 이걸 제목을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뽑아버렸네요. 네. 재밌게 잘 뽑네. 기자님들이 재밌어요 역시. 요즘에 네, 확실합니다. 예. 나도 기자하면은 그 정도 이상은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뽑는 게 그거잖아요.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리소스를 거기 투자하면은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자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46분이에요. 거의 네, 시간도 다 뭐 됐어요. 뉴스는 좀 했고요. 이거 지금 좀 포스코 엠텍이 23%. 네. 확실히 2차 전지 쪽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뭐 동아기업 이런 거 WPCP 이런 종목군들도 6에서 7%, 에코프로가 5%. 와. 이거 공매도도 청산 별로 안 됐거든요, 얘네들은. 보면은 확실히 이 상승력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엔 8%. 그러니까요. 예, 보시면 에코프로 5%. 붐입니다, 붐 지금. 대단합니다. 포스코 DX 12%, 퓨처엠 12%, 코스모지 이거 전부 다 2차 전지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확실히 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급을 체크를 하고 이동하는 것들에서 체크를 하고 이 바닥권에서 제가 장기평선 추세 변화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되니까 이렇게 좀 수급이 옮겨 나가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좀 쫓아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죠. 왜냐면 우리 첫날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에서는 확실히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확실하게 버릴 거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산업군들 한둘 봤습니까? 네. 또 우리가 또 한둘 놓쳐봤어요? 음.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거니까 낙폭과대 그리고 금리 인하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불안하시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무리하실 필요 없고 조금 기다렸다가 추석 지나고 봐도 무난합니다. 대신에 우리 방송도 보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건 이 감을 잃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시긴 하시되 의사결정을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확실히 시장에서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서는 이게 사람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쪽에 다 동시에 움직인다라는 거는 돈이 갈 때가 지금 여긴가 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의 결정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근데 굳이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또 조금 지나면 또 새로운 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피모건에서 뭐 리포트 나왔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거 모건 스탠리에서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LG 에너지 솔루션 33만 원에서 55만 원. 아까 그 얘기가 그게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배터리 뭐 저기 리포트 찾아보는데 모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게. 모건은 뭐냐면 regulatory changes set to accelerate EU EV growth 이런 리포트 나왔어요. 9월 1일자로. 한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regulatory changes 법적인 규제를 변화시키면서 네. set to accelerate EU EV growth. 이 EU 시장인데 EU의
전기차 성장을 가속화할 태세이다. 뭐 이렇게 9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LG 캠, 뭐 LG 포스코, SK 이노베이션 전부 다 뭐 하여튼 목표 주가를 높이고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죠. 많이 높이진 않았어. LG 화학만 좀 많이 높였네. LG 화학도 포함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매가리가 없나요? 오늘 좀 제가 힘이 없나요? 네. 그래요? 하나 하고 가야지. 뭘요? 뭐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요거 저기 삼진제약 얘기 좀 할게요. 삼진제약. GPL. 3프로 TV랑 요거 뭐 배너가 있나요, 피디님? 삼진제약이랑 3프로 TV, VCLC 추석 명절 특별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고요. 제품은 이제 오메가 3 루테인 밀크시슬 청담 관절 이렇게 파는데 저희가 수량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그 MD 여기 매니저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광고주님한테 읍소를 한 거라서 특별가로 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3 루테인 밀크시슬 관절 이렇게 청담 관절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특히나 이게 리셀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사시면 여러분 무조건 이득입니다. 리셀할 수 있어 가지고 구독자 골고루 혜택을 가지시기 위해서 대량 구매는 저희가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제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서두르셔야 되고요. 이뮨 부스터 샷도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링크 아마 올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링크가 안 올라간다면 여기 더보기란에서 삼진제약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콜라보 기념 최대 76% 할인 여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두 분 뭐 제가 너무 말씀해 주실 게 없는데 쥐어 짜내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마감까지의 전략을 좀 들어보자면 저는 김정환 본부장님부터. 그 코스닥은 그 아까 2차전이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봤고요. 우리 코스피는 보합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네, 저는 수급의 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수출 네. 데이터, 그 다음에 수급 이동. 근데 수급 이동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금리 인하에다가 이제 대선 토론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니 이제 시나리오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대응하고 쫓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시장의 기류에 따라서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내 시각으로 내가 농사를 짓기로 했으니까 내 스텝 바이 스텝 그냥 밟으면 됩니다. 주변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다 카멜레온처럼 바뀌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포식자한테 다 먹혀요. 카멜레온이 그러면 안 죽어야죠. 색 바뀌는데 죽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네, 움직이다 죽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카멜레온이 잘 살아남을 때는 가만히 숨어서 앉아있을 때는 잘 살아남았어요.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좀 갖고 와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의 없는 전략이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언더라고. 테크 언더고 반도체 언더고 장 자체를 2750 가지 않는다고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거죠. 저한테 물으면 아침에 시작했을 때 반도체 다 팔았습니다. 됐죠? 그 나머지 2차전 사느냐? 2차전지 그 다른 쪽에 갈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업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50% 60% 그거 싫어라라고 얘기한들 실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민한 걸 대응하는 게 이슈인 거지. 조용히 얘기하니까 또 뭐라 하네. 예, 제가 지난주 월화수목 금요일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돌려보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 무지로 소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 긁었습니다. 예.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게 아니고 그런 거지. 예, 길게 얘기해주면 또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거. 또 다른 얘기도 해드릴까요? 오늘 리포트 나오고 있어 라디오하고 그 AI하고 비교한 거.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마감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아니, 넘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를 아침에 들으라고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면은 저런 의견이 있구나라고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미 저는 뉴트럴에서 언더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행동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현실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귀담아 들으시는 분은 도움이 되실 거고 안 들으신 분은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서 지금 무슨 전략이 뭐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시장이 보합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제 판단에는 여간에서 보합 이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미국 장은 오늘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 장을 미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괜찮으시면 저가 매수하셔도 돼요. 많이 빠질 때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아까 같이 시작할 때 확 빠질 때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아주 저가의 사실 기회는. 그러니까 그거는 포트가 들어 있으면은 교체 매매는 있을지언정 이미 아주 저가는 조금 지나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전략에 도움이 되신다면 그 정도 테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갈까요?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동삭제님이 요거 좀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김장현 본부장님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니 칭찬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그 말을 조용히 할 때 바뀌었을 때 그거는 또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얘기는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김장현 본부장님의 화를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아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만 가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국장에 이렇게 발목 잡히고 목매이고 답답하고 화병 나고 건강 잃고 그러고 계십니까? 광고 하나 보고 오시죠. 저희 3프로TV가 오랫동안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시티에 있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3프로TV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3일 자정이고요. 미국 게스트와 미국 호스트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는 이 뉴욕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아부다비를 비롯한 중동 그리고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멕시코부터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 영어를 쓰시는 게 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행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미국말하고 영어하고 이러면은 놀라실까봐 김장현 본부장님이 계속해서 뉴욕 타임즈 가져오고 주사 맞은 거야 주사? 계속 영어 쓰고 그게 다 행간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즘 막 오선 형님 거 방송도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그쵸. 저희가 이제 요거를 김프로님이 방송도 못 나오시고 한 게 요거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가서 듣는 그 내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또 현장 가면서 또 많은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김프로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만큼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인 만큼 또 좋은 미국 시장의 정보로 다가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여기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오후장에는 여러분 저도 지금 삼성전자 물려서 죽겠습니다. 피해 금요일에 샀는데 이건 힘이 있게 생겼어요. 지금 마이너스 8%가 넘어가고 2주 됐나요? 네? 열흘 됐나? 산지? 열을 피해 금요일에 샀으니까 지지난주인가?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네요. 16일. 2주 조금 넘었네요. 진짜 이런.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일단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웃는 얼굴로 유쾌하게 힘있게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